자, 그러면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하여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탄성력과 마찬가지로 마찰력을 이용하는 예를 조사해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찰력의 방향을 설명할 수 있다. 우리 학교 복도입니다. 계단 끝을 가까이 가서 보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 거칠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마찰력이 무엇이고 방향은 어떤 것인지 EBS 류련에 나오는 과학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류련과학 1학년의 김청우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과 오늘 선생님이요, 같이 공부할 또 한 가지의 힘은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늘 뭔가 불편하고 이렇게만 작용하는 것일까? 마찰은 그러면 없어지면 좋은 그런 힘일까요? 마찰력은 도대체 어떤 힘이길래 우리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이 마찰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마찰력의 정확한 정의, 그리고 역시나 방향과 크기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는 또 이런 마찰력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그림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요.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요. 눈이 많이 온 날, 눈이 꽝꽝 얼었어요. 그럼 빙판길이 되었겠죠. 그때 운전을 하는 거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니까요. 지금 바퀴에 스노우 체인이라는 것을 감아주고 있는 거예요. 바퀴를 좀 더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상태로 만약에 운전을 하게 된다면요, 마찰력이 커질 거예요. 선생님, 마찰력이 커지는 거 왠지 어감상 불편하기만 한 것 같았는데 뭔가 마찰력이 커지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찰력이 이번에는 크게 작용했더니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졌습니다 라고 이해를 해보면 되겠죠. 또 한 가지의 사진을 볼게요. 등산화예요. 우리 친구들 등산화 바닥을 혹시 본 적이 있나요? 일반 신발이랑은 조금 다르게요. 훨씬 더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등산을 할 때 미끄러지면 다치겠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부러요, 바닥을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서 마찰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죠. 앞에서와 같이요, 역시나 마찰력을 키워줘서 마찰력을 크게 작용하게 해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거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르게요. 마찰력이 크게 작용함으로써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기도 하는 거네요. 그러면 마찰력은 커야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정말 그런지 우리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뭘 하는 거냐면요. 우리 친구들, 자전거를 타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게끔 체인에다가 지금 윤활유를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윤활유를 뿌려주게 되면요, 바퀴가 훨씬 더 잘 굴러갈 수 있겠죠. 이 경우에는요, 지금 마찰력을 줄여준 거예요. 마찰력을 줄여줘서요, 오히려 우리 생활에 편리하게끔 만들어준 거죠. 앞에서 봤던 사진 두 장은요, 마찰력을 높여줬더니 우리 생활이 편리해졌습니다 라고 말한 거라면요, 지금 이 사진은요, 오히려 마찰력을 줄여줬어요. 그랬더니 편리해졌습니다 라는 거죠. 또 한 가지의 사진을 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좋아하는 미끄럼틀이에요. 미끄럼틀 그냥 타도 재밌지만요, 물과 함께 타게 되면요, 그렇죠, 이 물이 마찰력을 줄여주는 거예요. 훨씬 더 잘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더 재밌게 이 미끄럼틀을 탈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요, 마찰력을 줄여줬더니 우리 생활이 좀 더 편리해지고 재밌어진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때로는 마찰력을 크게 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마찰력을 줄여서 우리 생활이 편리해지는 때도 있네요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이 마찰력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그 정의부터 시작해 볼 건데요. 선생님이 힘을 공부할 때마다 늘 강조하는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정의였어요. 그렇죠? 두 번째, 방향. 이 힘이 어디로 작용할 것인가. 세 번째, 이 힘의 크기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요 세 가지의 포인트를 잘 맞춰서 우리 친구들 공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찰력의 정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이라는 것은요,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래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마찰력, 뭔가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찰력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요, 마찰력이 항상 커야만 좋은 것도 항상 작아야만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마찰력 하면 방해하는 힘, 운동을 방해하는 힘,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기 쉬워요. 그런데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요, 항상 정확한 정의예요. 그냥 방해하는 힘이 아니고요, 두 물체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네, 접촉면 사이에서 라고 되어 있어요. 접촉면이라는 게 뭐예요? 두 물체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맞닿아 있을 때 그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잘 기억해 두세요. 접촉면에서 발생하는 힘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탄성력, 중력은요, 꼭 맞닿아 있지 않아도 발생하는 힘이었어요. 우리가 공을 위로 던져요. 그러면 공중에 떠 있어도 그 공에는 중력이 작용해요. 꼭 맞닿아 있지 않아도, 접촉하고 있지 않아도 그런 힘들은 발생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마찰력은요, 꼭 그 두 물체가 맞닿아 있을 때, 접촉했을 때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잘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찰력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찰력은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래요. 어디서? 그렇죠. 물체의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다 라고 정확히 기억해 줘야겠죠? 네, 옳은 보기가 되겠고요. 일상생활에서 마찰력은 항상 작아야 좋다. 이런 보기가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마도 마찰력이라는 이미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죠? 커서 좋을 때도 있고요, 작아서 좋을 때도 있어요. 항상 작아야 좋다라는 서술은 틀린 서술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물체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는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선생님, 힘이라는 것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면서요. 그런데 어떤 물체가 안 움직였어요. 그러면 힘, 마찰력도 힘이니까 안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이 어떤 무거운 물체를요, 밀고 있어요. 선생님 분명히 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체가 움직이지 않아요. 왜일까요? 이 물체와 바닥면이 접촉해 있어요. 어디? 접촉면이에요. 선생님이 이 물체를 운동시키려고 밀고 있어요. 분명히 힘을 주고 있어요. 그럼 힘을 주면 이 물체는 변화가 생겨야 되잖아요. 왜 이 물체에는 변화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주고 있는 힘의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마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는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그 힘이 뭔데요? 그 힘이 바로 마찰력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5N의 힘으로 밀었어요. 그런데 물체는 변화가 없대요. 그 말은 그렇죠. 마찰력이 5N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준 것도 5N, 또 마찰력도 5N. 그러니까 마치 힘이 작용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물체에는 변화가 없었던 거구나. 그럼 다시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물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마찰력은 작용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마찰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틀린 서술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우리 마찰력에 대해서 정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접촉면이었어요. 접촉면에서 운동을 방해하는 힘, 그 힘을 우리는 마찰력이라고 합니다. 라고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를 잘 기억하면요. 두 번째, 방향은요.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물체를 방해하는 힘이래요. 운동을 방해하는 거래요. 내가 오른쪽으로 밀 건데 그 운동을 방해하려면 그렇죠. 왼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마찰력의 방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마찰력의 방향입니다. 물체의 운동을
당연히 방해하는 방향이 되겠죠. 자, 어떤 물체가요? 정지해 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바닥에요. 나무도막 하나를 두고 나무도막에 실을 묶었어요. 그리고 선생님 그걸 끌려고 해요. 근데 분명히 힘을 주고 있는데 이 나무도막이 안 끌려오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준 그 힘과 똑같은 크기의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이 나무도막은 끌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바닥면과 나무도막의 어디? 접촉면에서 선생님이 당겼던 힘의 방향과 반대 방향,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바로 마찰력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현상은요, 멈춰있던지 움직이던지 동일하게 작용해요. 한번 볼까요? 이번엔 물체가 운동한대요. 자, 운동 방향 이쪽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에요. 어디에서? 나무도막과 바닥의 접촉면에서. 따라서 이 접촉면, 바로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빗면에서는 어떨까요? 바로 지금 밑으로 내려가려는 방향이 운동 방향이에요. 그럼 그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 위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우리 친구들 정의로부터 출발하니까요. 방향은 그냥 정리할 수 있어요. 정의가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었어요. 그쵸? 어디에서? 접촉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방향은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정의 정리했고요. 또 방향도 정리했어요. 그 책을 선생님이 듬성듬성 한 다음에 이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손을 놓는 순간, 위에만 잡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자, 이번에는 한 장 한 장씩 더 촘촘하게, 책에는 한 장 한 장씩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힘들 거예요. 여러분들 책 2권 가지고 직접 해보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 장씩 해도 됩니다. 시간 넉넉하니까. 자, 다 됐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자, 이 책을 선생님이 내려놓을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서로 잡아당길 텐데 친구가 없으니까 자꾸 혼자 떨어뜨려 봅시다. 이게 떨어지나? 이거 안 떨어지네요.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집니다. 아무리 해도 안 떨어집니다. 그죠? 아까 듬성듬성 설렁설렁 했을 때는 툭 떨어졌는데 낱장낱장 한 장씩 서로 끼워줬더니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공책을 준비하셔서 필기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었지요? 여러 가지 힘 중에 2번째 중단원입니다. 마찰력과 부력. 여러분들 필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학번하고 이름하고 적어주세요.
그 중에 첫 번째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운동에 방해하는 힘을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마찰력이라고 하지요. 첫 번째 마찰력 정의.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 자체에 모든 것이 숨어 있으니까 여러분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체가 어떤 면과 접촉하여 그 접촉면에서 딴 데가 아니고 그 접촉면에서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입니다. 자, 여러분, 중력을 얘기할 때는 접촉이 없었지요. 중력은 서로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서 작용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마찰력은 접촉에 있을 때만 작용합니다. 두 번째, 마찰력의 방향. 항상 힘을 얘기할 때는 힘의 방향과 힘의 크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력도 중력의 방향, 지구중심 방향이고 중력의 크기, 무게다. 탄성력에서도 탄성력의 방향, 원래대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방향, 탄성력의 크기, 변형된 정도에 따라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지요. 항상 부력까지 다 방향과 크기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방향은 이 정의 속에 숨어들어 있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정의에서 방해하는 힘이라 그랬잖아요. 방향은 물체의 운동 방향에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입니다.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다. 자, 무슨 의미인지 두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봅시다. 수평면에서 여러분들 필기는 선생님보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잘하던데 선생님이 글씨가 예쁘지 않아서 미안합니다. 수평면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와 빗면에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여러분들 어릴 때 미끄럼틀에서 내려가지도 않고 딱 멈춰 있을 때 있었죠. 그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수평면에 놓인 물체에서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그 물체가 수평면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거기를 누군가가 선생님이나 여러분이 이걸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깁시다. 손이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긴다. 이해되지요? 자, 그러면 물체의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그렇습니다. 잘하는군요. 물체의 운동 방향이 이 방향이겠죠. 잡아당기면 일로 올 테니까 운동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자, 그랬을 때 자,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어느 방향? 반대 방향이라 그랬으니까 입촉면에서 일어나니까 이쪽이겠습니다. 이게 마찰력입니다. 마찰력의 방향은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인데 접촉면에서 일어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빗면에서 물체가 빗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잘못 그렸네요. 자, 빗면에서 이게 물체가 가만히 있으면 이 물체는 여러분들 그 미끄럼틀에서 딱 어떻게 내려가려고 하지요. 내려가려고 하니까 이쪽 방향이 운동 방향일 겁니다. 그럼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라고 했으니까 반대 방향이면은 이쪽의 반대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마찰력이 작용할 겁니다. 표면에서. 이해됩니까? 그래서 마찰력의 방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찰력의 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잠깐 보고 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자, 팔을 여기다 놓고 팔 여기다 놔. 됐어? 그리고 자, 됐어? 자, 일단 한번 해봐. 기다려.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달려라. 혜라, 너 몸무게가 몇 킬로야? 나 35kg. 어? 35. 35킬로지. 나 아버지 집에 내가 잘 아파. 질량이 높을수록 힐이 발의 마찰력이 더 커져서 더 쉽게 끌 수 있어. 자, 힘 줘봐. 하나, 둘, 셋. 내가 잘 아파. 무거워서 못 해. 오! 야! 오, 대박, 대박, 대박! 역시 가족은 함께 해야 돼. 당신 한번 해봐. 자, 시작. 너무 아파. 제대로 당신 몇 먹어. 킬로야? 그럼 위에 배들이 어부 11kg밖에 안 배들이 돼? 어분 상태에서 해봐. 자, 하나, 둘, 셋. 힘이 더 없는 것 같아. 내 오. 공부 잘 되네. 오, 오,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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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오, 대박. 영상 잘 봤지요? 그래서 바자 필기하겠습니다. 마찰력의 크기. 마찰력의 크기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무엇과 무엇의 영향을 받냐면 방금 봤던 무게와 접촉면의 거칠기, 접촉면이 얼마나 거친가에 영향을 받습니다. 차례대로 해봅시다. 무게. 무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큽니다. 영상에서 봐도 알겠지만 선생님이 교과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상자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속이 빈 상자입니다. 속이 텅 빈 상자. 또 하나는 속이 꽉 찬 상자. 그것도 이해가 안 되니까 두 개. 속이 꽉 찬 상자. 이 두 개를 밀어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림 참 잘 못 그렸네요. 여러분이 더 잘 그리지요? 자, 이거를 밀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밀면 됩니까? 밀 때 힘을 조금만 두면, 조금만, 색깔 다른 걸로 해볼게요. 힘을 조금만 해도 얘가 쑥 움직입니다. 맞지요? 그지요? 여러분에게 작용하는, 여러분이 하는 미는 힘이 조금만 있어도 이쪽으로, 이는 힘을 조금만 해도 금방 갈 겁니다. 물론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이겠습니까? 이쪽으로 운동 방향이지요. 이쪽으로 옆에다 그릴게요. 이쪽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게 운동 방향입니다. 왜 그러냐? 왜 속이 텅 빈 상자는 이렇게 힘이 조금만 드냐? 간단합니다. 마찰력이 작아서 그렇습니다. 접촉면에서 무게가 작은 거는 마찰력이 작기 때문에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적은 거예요. 적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밀어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반면에 속이 꽉 찬 상자는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여러분들이 밀려고 하면 정말 있는 힘껏 밀어도 얘가 지금 갈동말동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가는 힘을 얼마만큼 줄까요? 이만큼 줘도 얘가 갈동말동해서 겨우 갈 겁니다. 얘가 미는 힘을 이만큼 줘가지고 운동 방향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요? 밀면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이게 운동 방향입니다.
방향은 같지요. 조금 얼마만큼 힘을 주느냐입니다. 글씨가 운동 방향. 우리 학교에서 제가 글씨 제일 잘 못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잘 쓰던데. 자, 그러면 이때는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거는 정말 무거운 애들은 집 표면에서 방해하는 힘이 너무나 큰 거예요. 마찰력이. 그래서 그렇게 힘든 겁니다. 그리고 잘 안 가는 겁니다. 무거울수록 마찰력이 크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찰력의 크기는 길이로 비교한다 그랬지요? 요 길이는 짧고 요 길이는 아주 길게 그리셔야 됩니다. 길이가 마찰력의 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큽니다. 우리 교과서 82쪽에 실험이 있는데 선생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실험 영상을 찍었습니다.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봅시다. 교과서 82쪽에 있는 빗면의 기울기를 이용한 마찰력의 크기 비교 실험입니다. 무게가 같은 나무도막에 한쪽 면에만 사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가는 사표면이 위로 향하게 하고 나는 사표면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이 나무판을 서서히 천천히 들어 올리면서 빗면의 기울기를 크게 합니다. 두 나무도막이 미끄러져 내려오겠지요. 그때의 빗면의 기울기를 비교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빗면의 기울기라고 하는 거를 같이 알아봅시다. 빗면의 기울기가 이 경우하고 빗면의 기울기는 이 각도를 말합니다. 이 각도. 여러분들 그냥 이게 기울기가 더 큰 거 맞지요? 그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A 경우하고 B 경우하고 어느 게 빗면의 기울기가 큰 겁니까? B가 이거보다 기울기가 큰 거지요? 그러면 그것만 알고 있으면 빗면의 기울기가 크다는 거는 들어 올리는 겁니다. 가는 사포가 붙지 않은 면이 바닥에 닿게 하고 나는 사표면이 아래를 향하게 해서 선생님이 천천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시작. 이 각도에서 이 빗면의 기울기에서는 가가 밑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가라고 하는 거는 사표면이 붙지 않은 면이 나무도막이지요. 자, 더 올려 보겠습니다. 이 각도에서 나의 나무도막이 미끄러져 내려가네요. 즉 사표면이 바닥을 향한 것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 기울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나무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빗면의 기울기는 가와 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기울기가 큰가 질문에 답할 수 있겠지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영상 잘 봤지요? 우리 영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피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물체를 제일 처음에는 물체를 여기에 이렇게 놔뒀는데 꼼짝도 안 하지요. 근데 이거를 서서히 나무판을 들어 올렸어요. 나무판이 움직이질 않다가 이 정도 됐을 때 나무판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나무판은 이 정도로 올리면 미끄러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무게의 나무 도막을 아까 나무 상자라 그랬죠. 나무 도막입니다. 하나는 사포가 여기 붙어 있어요. 이게 사포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나무 도막이 똑같은 무게니까 사포가 붙어 있는데 어디에 붙어 있냐면 여기 있어요. 자, 무게는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나무판을 들어 올리겠습니다. 나무판을 들어 올리면 무게가 똑같으니까 같은 기울기, 여기에 나무 도막이 있을 때 사실은 미끄러지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미끄러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꼼짝도 안 하더라 이 말입니다. 실험에서 본 것처럼 뭐 얼마만큼 기울였을 때 더 올라가서 이만큼 기울였을 때 그때 나무 도막이 사포가 붙어 있는 나무 도막입니다. 그때 나무 도막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무게인데 하나는 요만큼 경사를 기울였더니 미끄러졌습니다. 근데 똑같은 무게의 물체인데 사포를 여기에 붙였다는 하나의 이유로 이만큼 들어 올렸을 때야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경우가 마찰력이 더 큰 거지요. 더 방해를 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경사를 많이 기울여야 미끄러지는 겁니다.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이쪽은 마찰력이 작고 이쪽은 마찰력이 크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찰력은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커진다. 이해가 가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응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무 도막이 빗면에서 나무판을 이렇게 들어 올렸더니 여기서 이 나무판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1번입니다. 얘는 나무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나무판이 아니라 이번엔 사포도 안 붙였어요. 나무 상자가 있는데 이 나무 상자는 똑같은 나무 상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판이 아니라 유리판 유리판 위에 있는 나무 상자입니다. 자, 그러면 유리판을 1번 요만큼 들어 올렸을 때 들어 올린 게 아니면 똑같이 2번 요만큼 들어 올렸을 때 3번 이만큼 들어 올렸을 때 자, 그러면 나무판은 어디서 미끄러지기 시작할까요? 나무판하고 유리판하고 어느 게 더 미끄럽습니까? 접촉면이 더 거칠지 않고 미끄럽습니까? 유리판이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1번의 경우에 미끄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미끄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유리판이 마찰력이 더 작기 때문입니다. 방해하는 힘이 더 작으니까 조금만 기울여도 금방 내려가는 거지요. 나무판이 유리판보다 마찰력이 크다. 이해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접촉면이 거칠수록 마찰력은 크다. 물체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마찰력은 크다. 두 가지가 마찰력의 크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4번 마찰력의 이용입니다. 마찰력의 이용은 지난 시간에 1강에서
여러분들이 다 많이 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시험 문제가 나오더라도 마찰력의 이용에 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교과서에 있는 것만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바닥이 울퉁불퉁한 등산화. 등산화는 바닥이 울퉁불퉁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산에서 비탈길에서 마찰력을 크게 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 빗면 실험한 거하고 똑같지요? 이거는 마찰력이 커서 편리한 경우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동차 바퀴에 보통 때는 그냥 가지만 눈길에서는 눈이 굉장히 미끄럽잖아요. 유리처럼. 이때는 마찰력을 크게 해야지 미끄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재줄을 감아서 눈길을 가기. 이 유리판하고 얘가 똑같죠? 마찰력이 커서 편리한 경우입니다. 또 세 번째, 교과서에 있는 겁니다. 미끄럼틀, 놀이공원의 미끄럼틀에 물 뿌려주기. 물을 뿌려주면 마찰력이 훨씬 더 작겠지요. 그럼 쉽게 내려가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죠? 마찰력이 작아서 편리. 이렇게 해서 마찰력의 이용까지 마찰력 전체를 총 정리를 했습니다.